자, 경제 두 번째 지문. 앞에 지문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 두 번째 지문은 앞에 지문을 기초로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지문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다. 당연한 얘기잖아, 얘들아. 경기가 불안정하면은 경기를 안정시켜야 되잖아. 그거에 이 경기 안정 정책의 역할을 자 보자.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다. 누구랑 누가? 정부하고 은행은 오케이. 중앙은행이라고 적읍시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조절하는 재정 정책을 그럼 이제 정부가 하는 정책은 뭐냐? 정부의 지출 그 다음에 조세는 세금이겠죠.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요것과 관련된 정책이 재정 정책.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통화량은 뭐야?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는 양을 얘기하는 거겠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그럼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한다.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 정책을 활용한다. 자, 얘네는 그럼 무슨 정책이다? 얘네는 통화 정책이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자, 이거는 경기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예를 들었어. 경기가 좋지 않아. 불경기야. 불경기 때는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중에 돈이 안 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목적이야. 알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 자, 보자. 야, 시장이 불경기니까 왜 이러냐. 자, 시장이 불경기니까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려면은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요. 확장적 재정. 정부가 하는 게 재정 정책이지? 확장적 재정. 그럼 어떻게 하면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하냐? 정부의 지출을 늘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야. 그리고 조세는 줄여줘. 세금은 줄여줘. 맞아? 그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지. 이걸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 그런 거고,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자, 그럼 이제 통화 정책에서는 자, 통화량을 돈을 많이 풀어 늘리고 이자를 낮춰야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빌릴 거 아니야. 맞지? 요런 정책을 확장적 통화 정책을 활용한다. 그럼 얘는 뭐야? 확장적 통화 정책이고 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지? 이렇게 사용된다. 자, 또한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에는 이 반대죠. 이 반대의 경우는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적 재정 정책을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 그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장적을 펼쳤으면 경기가 너무 과열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니? 이것과 반대 긴축적 재정을 해야 되겠지. 맞아? 이거 반대겠지. 그럼 지출은 낮추고 세금은 높이고. 맞지? 지출을 낮추고 세금을 조세를 높이고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활용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나 긴축적 통화 정책은 통화량은 낮추고 이자율은 높이고 해서 시중에 돈이 덜 돌게끔 만드는 거겠지. 이해되죠?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를 들 수 있다. 두 학파의 입장의 차이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걸로 살펴보자는 얘기인데 자, 우리 앞부분에서 뭐 얘기했지?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 얘기했지.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통화주의는 고전학파. 우리 앞에서 고전학파랑 똑같은 거고 케인즈주의는 케인즈주의 그대로인 거고요. 자,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통화주의는 그럼 이제 통화주의. 우리 아까 뭐랑 비슷하다고? 고전학파. 뭐였어? 정부의 개입 없이 그냥 두면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주의였잖아. 통화주의는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봐볼까? 화폐 수요, 소득 증가에 민감한 반응. 자, 뭔 얘기인지 설명이 나오네요. 여기서 화폐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고 화폐 수요는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화폐의 총액을 말한다. 자, 그럼 봐봐. 야, 화폐는 그대로 화폐고 이 화폐 수요라는 게 뭐냐면 너네가 갖고 싶어하는 화폐의 총액, 내가 갖고 싶어하는 총액을 말한다. 자, 볼게요. 통화주의에서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았다. 잘 봐봐. 야, 통화주의에서는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이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 변화가 그러면은 이 화폐 수요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크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이 이자율 변화가 결국엔 투자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따라서 불경기에 정부의 지출을 증가하는 재정정책을 펼치면 잘 봐보자. 불경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이지? 확장적인 거?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그럼 봐볼까? 정부가 지출을 늘려. 여기 나와있지? 정부가 지출을 늘려. 그럼 국민소득이 증가해.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해. 맞지? 그러면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 결국 화폐 수요 증가. 여기서 얘기했잖아. 봐봐.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한 반응. 화폐 수요가 크면 이자율의 변화가 크다. 정부가 돈을 많이 지출하잖아. 그럼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 그럼 화폐 수요가 커져. 맞지? 화폐 수요가 커지면 이자율도 영향을 받겠지.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한다고 보았다. 자, 봐봐. 화폐 수요와 이자율의 변화가 상관이 있어. 그럼 화폐 수요가 높아지니까 결국 이자율이 어떻게 돼? 높아져. 맞아? 자, 더불어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를 호전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잘 봐. 야,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니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자율이 높으니까 결국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야. 맞아? 봐봐.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럼 뭐야? 이자율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투자 수요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얘네는 뭐야? 결국 확장적 재정정책은 기대 이하다. 기대 이하의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불황기에도 정부의 주도의 재정정책보다는 그럼 얘는 뭐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렇게 해봤자 못 고치니까 얘네가 주장하는 건 뭐냐? 여기 통화정책이지. 통화정책. 통화량을 높이고 이자율을 낮추라는 이 확장적. 자, 결국 뭔 얘기야?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지? 통화량 늘리고 이자율 낮추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면 재정 정책과 달리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그걸 사업에 투자할 거 아니야, 맞지? 투자율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경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케인스주의는, 이제 케인스주의 나오네. 요만큼만 지우자.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 그럼 이제 케인스주의인데, 자 볼게요. 케인스주의는, 자,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여기가 중요해.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 자, 화폐 안에는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자율과 반대야. 그게 뭔 얘기냐? 보자. 투기적인 화폐 수요는 통화량이 늘어나도 소비하지 않고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이다. 자, 이거 봐봐. 돈이 있단 말이야. 돈이 있는데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통화량이 시중에 아무리 늘어나도 그 돈을 풀지 않아. 그냥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 화폐가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봐보자. 야, 통화량을 높여,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높여, 그리고 이자율을 낮춰. 그러면은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 돈을 계속 갖고 모으는 거야. 이해돼? 시중에 화폐가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즉, 케인즈주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거래하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가 소득 변화보다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그럼 뭐야? 자, 봐봐. 케인즈주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 거래 동안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그 소득 변화보다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확장적 재정 정책 여기 있었지?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한 거라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작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여러분들, 요 투기적 화폐 수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는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승수 효과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배나 되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다. 승수 효과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승수 효과. 정부는 만약에 돈을 시중보다 2배를 더 풀었어. 확장적 재정 지출을 늘렸어. 근데 이게 막상 소비자한테는 2배가 아니라 곱하기 4배, 곱하기 8배의 효과를 내는 게 지금 승수 효과야. 케인즈주의는 이러한 승수 효과를 통해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케인즈주의가 주장한 것과 같이 정부의 지출을 늘렸을 때 이자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봐봐. 이 승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이자율이 오르면 안 돼. 이자율이 변화가 없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수요가 예상 투자보다 크게 감소하면 안 돼.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야, 그럼 정부도 재정 정책을 펼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하여 시중에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 뭐야? 야, 국가도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야.
국채 발행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정부로 흘러가게 되면 시중에 돈이 정부로 흘러가게 되면 정부는 돈을 갖고 있지만 시중에는 돈이 없지. 그러니까 이자율은 오르지. 맞아? 이 이자율이 가계나 기업들의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 소비나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왜? 시중에 있어야 되는 돈이 정부로 흘러가니까 시중엔 돈이 없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야.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투자 수요가 없지. 이로 인해 민간 소비나 투자를 줄어들게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화주의에서는 구축 효과에 의해 승수 효과가 감쇄되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정책과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여 기대했던 경기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과 정부에서 하는 거, 통화정책, 은행에서 하는 거, 의의를 인정하면서 이 정책들을 적정하게 활용한다면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